네, 안녕하세요. 제4장 이마케팅과 소셜 마케팅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강의를 맡은 최지훈 교수입니다. 같이 한번 연속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품절 마케팅 믹스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 계속 연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연결해서 소셜 마케팅까지 강의를 한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커미트먼트 관리라고 해서 가격을 관리해야 된다. 커미트먼트란 컨텐츠 웨어를 얻고자 할 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말했고, 그 대가는 금전적일 수도 있고 퍼미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이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의한 여러 가지 가격 경쟁 방식이 있었는데, 뭐 경매에 의한 방식도 있었고, 버저닝에 의한 방식도 있었고, 공동구매에 의한 방식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까지 강의를 했었고요. 자,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가격 관리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민감도의 변화란 말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격 관리, 이 가격이란 게 제품 기업에서 가장 큰 요인이다. 어떤 큰 요인이다? 비용적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가격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관리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있는데, 소비자적 측면에서 가격 민감도의 변화, 경쟁자적 측면에서 가격 경쟁의 심화의 변화, 기업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에 따라 가격 대응의 유연성 제고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격 민감도에 대해서 제가 소비자의 측면에서 가격 민감도가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가격 민감도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어떤 요소들이,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같이 한번 찾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격 민감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빼놨습니다. 이 가격 민감도란 거는 인터넷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그리고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서 생기는 게 가격 민감도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가장 비교가 쉽게 이루어지면서 고객들이 더욱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 살 때 인터넷 산다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가요? 안 민감한가요?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매할 때 내가 가격을 보는지 안 보는지, 다 보겠지만 다른 사이트에 같은 제품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민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격 민감성은 소비자 구매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민감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이 가격 민감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격 민감도를 통해서 독특한 가치 효과가 있으면 가격 민감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혜택이 독특하고 값진 것일수록 가격 민감도를 낮춰서 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와, 이 제품이 너무 독특해.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너무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근데 너무 독특해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근데 살려고 보니까 조금 비싸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업체는 없으니까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독특한 가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가진 독특한 가치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고요. 두 번째가 대체재 인지 효과입니다. 대체재가 존재하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체재가 존재한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살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러면 민감도가 어떻게 했어요? 가격 민감도는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불자 효과입니다.
제품 선택자의 가격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 지불자와 제품 선택자가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낼 자와 제품의 선택자는 다를 경우에, 남자친구가 돈을 내고 여자친구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도대체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군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 여러 가지 부가적 혜택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수록 지불자라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가 가격 품질 효과입니다. 높은 가격을 높은 품질을 단서로 사용하는 경우에 민감도가 하락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품질을 평가할 때 믿을 만한 단서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격 등의 외부 단서를 통해서 품질을 유추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싸네? 그럼 품질이 낮겠어 라고 유추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높은 품질의 단서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격 품질 효과가 발생해서 가격 민감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특히 온라인에서는 품질 평가를 위한 외부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은 낮은 품질을 예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서 가격 경쟁은 더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 비용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를 꺼려하는데 이 경우에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인터넷에서는 어때요? 전환 비용이 오프라인보다 적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렇게 가격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가격 민감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격 민감도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격 전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많은 온라인 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무료화해서 먼저 유인하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서 점차 유료화하려는 전략을 쓰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멜론 100원, 넷플릭스 한 달 무료, 유튜브 프리미엄 3달 무료, 이런 가지 많이 보셨죠? 이 가격 전술을 통해서 우리 고객으로 묶어놓고 돈을 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격 전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주문량에 따른 가격 할인인 거예요. 상품의 주문량이 많아지면 주문이나 배달 처리가 어때요?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주문량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단위당 처리 비용이라든지 배달비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을 아예 제시해서 가격량을 아예 주문량을 늘리거나 한꺼번에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주문량에 따른 가격 할인입니다. 두 번째가 유인 가격 전술이에요. 유인하는 거죠. 후킹한다는 거 하죠. 그래서 일부 품목을 파격적으로 싼 가격을 판매해가지고 원가 이하로 판매해가지고 고객 사이트의 방문 빈도를 증가시켜서 고객들이 유인 품목 외에도 다른 품목, 택배비보다 싸네? 그럼 다른 거 좀 더 담아가지고 한 번에 사야지 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촉진, 재고 정리, 신선부 소개 여러 가지 전략이 같이 될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은 특히 진관상을 배제되기 때문에 어때요? 최종 제품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촉진 전략으로 쓸 수 있고, 이게 가격 전술까지 사용하는 거죠. 셋째가 묶음 가격 전술입니다. 신상품이나 인기 있는 상품을 그렇지 않은 상품과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낱개로 구입할 때보다 싼 가격에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그게 전략이 온라인에서도 같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 전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관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퍼미션입니다. 인터넷 거래상으로 오면서 새로 생긴 가격 전략, 가격으로 화폐의 가치로 사용되고 있는 퍼미션인데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보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전자메일 광고 활동, 전자메일이 엄청나게 광고를 보내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성공적으로 결말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 퍼미션이란 고객이 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고자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중에 하나로 자신의 개인 정보의 공유를 허락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개인 정보의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를 받을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얻은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이 고객은 이걸 더 좋아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더 제공해 줘야겠구나. 그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기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퍼미션이. 그래서 이 기회를 증가하게 된 퍼미션 관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퍼미션을 관리해야 된다는 게 우리 퍼미션 관리의 목적이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런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체계적 분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미션 관리를 할 때 이러한 요인을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이 적당한가. 우리 사이트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보상은 반드시 상품이나 금전적인 필요는 없어요. 그게 흥미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재미있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만들어낸 디자인 제품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객에게 흥미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퍼미션을 받고 응답 메시지를 보내면 얼마만큼 반응이 보이는지 점검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낼 때 개별 고객에게 차별적이고 개인화된 내용일수록 응답률은 높겠죠. 세 번째가 퍼미션을 이용한 고객 기반이 확보된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 고객 데이터를 퍼미션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퍼미션을 통해서 신제품도 판매할 수 있고 제품의 소비도 늘릴 수 있고 다른 업체와 제휴도 퍼미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미션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관리입니다. 인터넷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인터넷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1대1 아니면 다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쌍방향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존 4P 마케팅에서는 촉진의 개념을 확장한 거죠. 촉진은 뭐예요? 제품을 현재 아니면 잠재 고객한테 알리고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을 정의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같이 기업과 고객 간의 의사소통이 직접적 대면을 제어하고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이 직접적 대면을 제외하고는 어디를 낀다? 중간 유통상이나 대중 매체를 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단방향으로 보냈다는 거죠. 보세요. 화살표가 다 단방향입니다. 이해되시죠? 온라인 환경에서는 어때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여기 다 화살표들 보시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홍보, 판매 방식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급속한 발전은 어디서 나타났다? 인터넷 마케팅 관리자로 해서 고객 신상 정보, 구매 행위까지도 알 수 있게 됐었고, 이것을 통해서 개별 고객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설정을 활용해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광고, 전자 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인터넷 판매 촉진, 뭐 구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거고요. 이 대표적인 걸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터넷 광고였죠. 그래서 가장 광고는 일반적으로 가장 친숙하고 여러분들 이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이게 인터넷에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진 이유로서 가장 활발하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고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라는 게 인터넷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자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 광고는 광고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광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인터넷 광고의 장점은 첫 번째가 표적 시장에 맞다는 거죠. 온라인 광고주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됐냐? 표적화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특정한 기업, 특정한 지역, 아니면 하루, 특정 시점, 특정 브라우저, 그들이 원하는 표적 시장만 집중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표적화해가지고 특정한 고객의 선호와 실제 행위 기반으로 표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브랜드에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기업에 대한 의견을 내는지, 아니면 기업 사용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에 쓸 수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그들이 현재 또는 예상되는 고객 관심사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광고를 더 만들어낸다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상호작용성입니다. 언제나 나오는 말이에요.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래서 인터넷 광고주의 목표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게 가장 최종 목표일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소비자가 제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더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그러면 데모 버전을 받아서 여러분들 밖에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것도 그렇죠. 액트 1만 뭐 첫 번째 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그걸 가지고 더 구매하도록 확장하게 하고, 그게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돼서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광고 유형은 너무 많아요. 인터넷 광고는 유형이 너무 많아요. 배너 광고, 리치 미디어 광고, 스폰서십,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전자 메일 마케팅이었어요.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를 보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제 상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전자우편 목록을 확보해서 광고를 전송하는 거죠. 우편에 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싼 거죠. 그 대신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보내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요새는? 스팸 메일로 넣어버리죠. 그래서 아예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역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배너가 있었죠. 배너
배너 광고의 응답률이 0.5%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광고사에서 보시면. 근데 전자우편 경우에는 그래도 5%에서 10% 정도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터넷 광고 수단에 비해서는 원하는 고객을 목표로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화 전략을 필수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메일 마케팅이 중요하고, 이걸 이제 뭐 어떻게까지 나누냐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둘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을 유지할 때도 목적을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따로 사용해서 전자메일의 방향이나 형태를 다르게 보내는 거죠. 그것도 개인화된 경우를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눠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인터넷 판매 촉진이에요. 판매 촉진은 인적 판매, 광고, 홍보 이런 거 제외하고 고객의 구매나 유통업체의 효율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판매 촉진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단기적으로 뭘 뿌린다? 쿠폰, 경품 제공, 가격 할인, 리베이트 이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 반응은 꼭 구매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원한다? 우리 웹사이트 한번 들어오는 거,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에 회원 등록하는 거, 이걸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촉진이라는 게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단이라는 거에서 인터넷 광고와는 구별되는 거고요. 이 판매 촉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 완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결과적을 단기적으로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개별 시장이나 목표 시장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 촉진의 유형을 보시면은 인터넷 쿠폰, 인터넷 경연, 경품 추천, 가격 할인, 뭐 구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쿠폰이라든지 인터넷 경연이라든지 경품 추천이라든지 문제를 내고 맞춰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맞추면 뭘 주겠다, 돈 주겠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가격 할인하는 거. 근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지만 경쟁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매 촉진은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구전입니다. 구전이는 워드 오브 마우스. 그래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소비자들 간의 개인적인 직관적 경험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 행위예요. 그래서 이 구전은 누가 발신한다? 기업? 아니에요. 소비자예요. 그래서 피드백이나 추가 설명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도가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득 효과도 크고요.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전은 파급 효과나 속도 면에서 기존의 오프라인보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빨라요. 특히 인터넷에서 구전을 뭐라 한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죠. 바이러스처럼 퍼진다고 해요. 구전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구전을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소비자 측면에서 내는 거니까. 근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 추천인 우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긍정적인 구전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 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해당 제품에 대한 경험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게 함으로써도 구전 효과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이렇게 많았고,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표적 시장에 적합하게 되고 추적이 가능하고 유연하며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유형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자 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나 광고를 보내는 것을 알았고 신규 고객 유치나 기존 고객 유지를 따로 해서 메일로 관리하기도 한다까지도. 그리고 인터넷 판매 촉진으로서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으로서 인터넷 광고와는 다르다. 단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유형에서는 쿠폰, 인터넷 경영과 경품 추첨, 가격 할인 이런 촉진 전략들이 있었고 그전까지 있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걸 좀 더 기업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인 우대 프로그램이나 효과적인 관리 프로그램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구조는 특히 제일 힘도 세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리가 힘든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이런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까지였죠. 다섯 번째가 채널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인데 이 채널은 교환하고자 하는 주체에 정하는 컨텐츠 웨어를 전달하는 경로예요, 경로. 그래서 장소의 의미가 강했던 유통화의 한계점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모든 경로를 표하면 다 해요. 그래서 이 유통이란 생산자부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 단계를 연결시켜주고 주문, 지불, 수송, 보관 이런 마케팅 기능 흐름을 촉진해주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일련의 연결 시스템을 유통 경로라고 부르는 거고 전체 경로를 다 하는 그 사이에서 모든 걸 하는 걸 다 유통 경로라고 부르고 이게 새로운 유통 구성원이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서 가장 많은 변화가 어디서 나타난다? 유통 구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난다? 유통 구조에서 나타난다. 이 모든 기업들은 기업 제품이 표적 시장에서 구매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중간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 근데 인터넷이 등장함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기존 중간상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얘는 필요하냐고 인터넷 있는데 왜 이런 이 현상이 생겨났냐고요. 기존 중개상은 필요 없다. 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래 비용 최소화 이론이고요. 왜 중개상은 필요 없다? 탈중개화 현상인데 이게 왜 뭐냐면 인터넷을 통한 유통 경로가 구성됨에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체 그리고 뒤에 숨어있던 업체들이 전방에 있는 업체를 우회해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있던 업체가 유통 경로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탈중개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개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중개화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탈중개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중간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거였죠? 인터넷 기능을 활용해서 사이버 중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쇼핑몰들 어떤 걸 해결해줘요? 여기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 품질에 대한 확신, 표준화, 보안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주는 거죠. 이런 가치를 창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탐색 비용을 줄여줘. 그리고 생산자에게 인터넷 통한 마케팅 수행 채널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 효율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 채널이 이런 현상의 경로 관리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탈중개화 현상이라든지 재중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직접 판매라든지 이런 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온라인 채널과 전통적 마케팅 채널 간에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채널 갈등. 어떤 갈등이겠어요? 인터넷이 기업의 새로운 판매 채널이 급부상하니까 지금까지 판매를 담당해온 대리점, 소매점, 기업 영업 내부 사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채널 갈등은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인터넷으로 위한 채널 갈등은 인터넷이 기존 판매를 대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내부 판매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기업 외부에 대한 대리점이나 소매점 그래서 기존 유통 채널과의 갈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채널 갈등이 발생한다면 갈등 자체에 대한 회피보다는 갈등이 적절히 관리하고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예방하거나 기능과 역할을 분리해서 너의 역할을 만들어 주거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널 갈등이 무조건 생기게 될 거고 이 채널 갈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도 여러분들 마케팅 믹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4P에서 5C로 변한 마케팅 믹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좋은 방법들 그리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전략들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까지 해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했고요. 이거 연결해서 요즘 가장 핫한 소셜 마케팅, SNS 마케팅이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 제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생각되고 그걸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셜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 제반 활동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셜 미디어라 하면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요? 카카오톡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플랫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너무나도 많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제반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관점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점이나 생각, 의견을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나 더 들어올 수 있게 해놨고요. 그게 소셜미디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라는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유기체가 어려우면 저절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엄청나게 뻗어나가잖아요. 이전의 마케팅은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셜 마케팅은 어때요? 쌍방향적으로 방식으로 진행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인증을 했어요. 어디 간 걸. 그러면 친구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쌍방향적으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의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SNS가 엄청나게 유용했어 했잖아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서 개인정보 쪽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바로 알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소셜 마케팅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사용하게 해요. 근데 왜 더 많이 한다?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저렴해요. 그리고 빨라요.
전파가.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 이런 쌍방향성까지 해서 너무나 좋게 됐고, 특히 뭐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광고도 할 수 있게 됐고, 상호작용도 가능하니까 소셜 마케팅이 너무나 유행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특히 기업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 비즈니스에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계속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존에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대상을 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요. 기본적으로 TV 같은 건 2천만 원 넘어요. 근데 소셜 마케팅은 어때요? 제품 홍보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가진 고객에게 타겟을 맞춰서 광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전달도 하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어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매출의 증대입니다. 당연히 소셜 마케팅을 하게 되면 홍보,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출이 증대돼요. 잘해야겠죠.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셜 마케팅 기법은 바이럴 마케팅, 소셜 리포터 마케팅, 위치 기반 마케팅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첫 번째가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마케팅과 구두의 합성으로 여러분들이 네티즌들이나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소비자들이 전자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업이나 특정 제품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인 거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과 좀 비슷하지만 전파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은 정보 제공자를 중심해서 메시지가 퍼져나가요. 정보 제공자 중심으로 해서 그 주의를 통해서 쭉쭉 뻗어나간단 말이죠. 근데 바이럴 마케팅은 정보 수용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오프라인으로 찾지 않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거짓된 정보, 과장된 정보는 다른 사람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공감하도록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뭐 SNS도 활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이용할 수 있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언론 기사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는 컨텐츠와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요. 직접 생산하니까 신뢰적이죠. 고객이 직접 생산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가 소비자끼리 자유로운 전파가 가능하고요. 이것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되면 바로 내립니다. 그런데 바이럴 마케팅은 어떻다? 계속 바이럴 되는 거예요. 소비될 때까지.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저렴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기업 이미지를 증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지금 시대나 시류에 따라서 이거는 아닌데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번 정권 때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전달하다가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셜 리포트 마케팅, 여러 가지 미디어 마켓 국한되지 않고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통합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는 소셜 리포팅 마케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 마케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PS를 통해서 위치 정보 기반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느껴보셨을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어떨 때 이걸 받아봤을까? 내가 어떤 위치에 갔을 때 어떤 내용을 받아봤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매장 내에 오셨을 때 뭐 자연스러운 팝업이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또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위치 기반 마케팅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마케팅 기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예들이고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마케팅 기법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마케팅 기법이 어떤 기업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가 빨라지실 거예요. 현재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사나 뭐 개인 사업을 하시나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업체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치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이라고 치면 요즘은 마케팅 비용의 30%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은 인재를 얻고자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럼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할 거고 그 좋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원하나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어떨 때 어떤 마케팅이 맞는지 생각해서 전달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의 능력이 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채널 그리고 유행하는 사실 지금 유행하는 커뮤니티는 어디고 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뭐고 어떤 디자인이 유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이런 유행의 시류를 알게 되시고 우리 기업에서 어떠한 형태의 광고를 해야 될 건지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알아야 이 기본에서 이런 걸 더 가져와서 우리가 요 시장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2시간을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질문은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우리 관계를 이용하세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관계잖아요. 어떤 관계로 엮어졌든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아는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효과를 높이는 목적이었고 앞에서도 배웠죠. 그 관계가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서로 간의 관계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해진 관계는 조금 더 돈을 더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는 돈을 쓰는 관계는 아니니까 내가 시간이나 노력이나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마케팅에서는 이 시간이나 노력도 뭐라고 했어요? 퍼미션이라고 해서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케팅과 소셜 마케팅 장을 끝냈고요. 1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